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재결에 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이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재결에 비해 소유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결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소송 단계에서 좀 더 깊숙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상의 지목과 다른 토지의 이용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의 변호사 이만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한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는 1편에서 토지보상 절차 전체 구조를 설명드렸고 2편에서는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3편에서는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단계에서 보상금을 어떻게 다투게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재결 단계와 무엇이 다른지, 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지, 소송에서는 어떤 쟁점이 주로 다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결 단계와 소송 단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은 행정기관의 판단 절차입니다.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회와 같은 행정기관이 보상금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재결 단계에서는 주로 행정적인 판단 구조가 작동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가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법률적 판단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행정기관의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재결 과정에 위법이 없는지, 보상금 산정이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결 절차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 자료 제출,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 절차입니다. 즉, 소장 제출, 답변서, 준비 서면, 증거 제출, 감정과 같은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절차 진행의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이나 수개월, 구체적으로는 2,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시간적 부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의 부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적인 소송 비용 이외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감정 비용 등에 대해서도 원고인 토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도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소송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재결에 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이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재결에 비해 소유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결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소송 단계에서 좀 더 깊숙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토지 이용 상황에 대한 판단이 타당한지, 토지 보상 항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같은 문제들은 법원 단계에서 더 깊이 있게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이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애매모호한 경계 지점에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가치 판단이나 주관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재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정 내부의 절차이다 보니까 이런 판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보다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내용 중 하나가 지목과 다른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목상 임야나 실상은 전으로 이용된다든가 지목상 전인데 실상은 잡정지로 이용되는 그런 경우의 문제입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런 지목상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만 불법적인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부상의 지목과 다른 토지의 이용이 있는 경우 이것이 과연 불법적인 형질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이용 상황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과거로부터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행정기관으로서는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서도 관련 증거와 여러 정황 증거 등을 근거로 해서 불법 형질 변경을 처분청인 행정청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적인 소송이 유리한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재결 이후에도 보상금 산정에 불만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에게 주변에서 소송을 하면 무조건 보상금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재결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경우도 있고 소송을 진행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소송이 아니라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 사건은 감정평가뿐 아니라 행정 절차, 공익사업과 관련한 법률, 이 세 가지가 결합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재결 단계나 소송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제시된 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과연 실제로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1편에서는 토지 보상의 전체적인 절차 구조, 2편에서는 보상금 산정 기준, 3편에서는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각각 재결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마지막으로 이번 4편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좀 걱정도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지 보상의 문제는 단순히 토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사업과 또 행정법 구조가 함께 작동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고민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